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많은 보호자님들은 이 간단한 행동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계속 지나치게 됐을 때 어쩌면 우리 강아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놓쳤던 행동에 대해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루크아빠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1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알게 되면 강아지가 갑자기 행복해 보이고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강아지에게 올바른 애정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행복한 강아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뒀으니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차분한 목소리. 강아지를 불렀을 때 다가오지 않고 도망가거나 술래잡기를 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강아지에게 말을 걸거나 이름을 부를 땐 부드러운 톤과 차분하게 말을 거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흥분해 있거나 불안해 보일 때 보호자가 차분하게 말을 하면 강아지의 흥분도를 줄여주고 안정감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강아지는 사람의 목소리 톤에서 감정을 읽어요. 높고 빠른 목소리는 흥분을, 부드럽고 느린 목소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높은 음으로 빠르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해주세요. 높고 빠른 목소리로 강아지를 흥분시킨다면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고 흥분도만 올라가서 잡으려 하면 도망가는 술래잡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 훈련.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분리불안 없이 잘 기다리나요? 분리불안 행동은 대표적으로 하울링, 짖기, 집 어지럽히기, 배변 활동 참기, 배변 실수 등이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도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훈련해야 해요. 보호자가 없는 동안 강아지가 즐겁고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난감과 노즈워크를 활용하면 좋아요. 우선 노즈워크나 장난감에 간식을 많이 넣어두고 몇 분 동안만 나갔다 들어오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주세요. 보호자가 나갔을 때 간식에 관심이 없다면 방과 거실 사이에서 천천히 훈련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나가기 10분 전부터 강아지를 흥분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고 불안하다면 되도록 인사도 10분 전에 해주고 천천히 나오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삶. 안정된 일상 루틴이 강아지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는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 패턴을 유지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야외 배변이 습관화된 강아지들은 집에서 물을 먹을 때도 시간에 맞춰 스스로 조절하며 먹습니다. 강아지에게 불규칙한 생활은 식욕 저하, 분리불안, 과잉 행동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예민한 성향의 강아지일수록 일관된 루틴이 중요하니까 꼭 신경 써주세요. 사람과 똑같이 강아지도 균형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한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신호.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생미용을 하거나 안겨있을 때 나오는 과도한 하품, 차를 타거나 더운 상황이 아닌데도 하는 헐떡임, 습진이나 발에 이상이 없는데도 발을 핥음, 어떠한 상황이 끝났을 때 하는 몸털기, 이런 행동들이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걸 관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면 강아지의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자해행동이나 공격성, 위장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신호가 보일 때는 원인을 찾아전 후 자극을 줄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행동이 과하다면 전문가의 개입도 고려해주세요. 대체로 원인만 해결해주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환경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섯 번째, 충분한 사회화. 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 강아지를 보고 짖거나 차에 타면 멀미를 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불안해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강아지의 사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회성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행복한 강아지냐 아니냐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강아지의 사회성은 퍼피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있는데요. 똑같은 교육이라도 퍼피 때는 바로 습득하는 반면 성견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피 시기를 황금 시기라고도 해요.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고 그 결과 행복한 강아지, 행복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화는 대부분 긍정적 둔감화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낯선 장소나 사람에게 무리하게 노출시키지 않고 천천히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도록 도우며 이런 경험이 긍정적으로 기억되도록 간식과 칭찬을 보상해주는 방법입니다. 사회성이 없는 우리 강아지를 위해 더 공부하고 싶거나 새끼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사를 부를 여건이 없는 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 환경.
강아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세요. 높은 확률로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보통 보호자가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 TV를 볼 때는 곁에서 천사같이 잠을 자고 있죠. 하루 평균 성경 기준 14시간에서 16시간을 자거든요. 반복적인 소음이나 잦은 자극이 있는 환경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면역력 저하나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조명이 낮은 공간에 개인적인 침구나 하우스를 마련해주고 사람과 분리된 독립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아마 애정이 넘치는 강아지일수록 침구나 하우스에서 수면을 취하지 않고 보호자 곁에서 엉덩이를 들이밀고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독립심이 높다고 볼 수 있으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그거. 7번째, 충분한 후각 자극. 강아지가 사람보다 몇 배 이상 후각 기능이 뛰어난 줄 아세요? 사람의 후각 수용체 개수는 500만 개, 강아지는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후각을 활용한 탐색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심리적 만족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크게 줄 수 있죠. 산책 시 자유롭게 냄새 맡을 시간을 주거나 노즈워크 매트, 간식, 퍼즐, 장난감 찾기, 게임 등으로 실내에서도 후각 욕구를 채워주면 강아지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강아지가 안 볼 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쉬운 곳에 숨겨두고 강아지에게 찾도록 해주면 정말 즐겁게 냄새를 맡으며 장난감과 간식을 찾을 겁니다. 찾기 놀이의 난이도는 점점 올려주시면 좋고 하루에 15분 정도만 해줘도 강아지 기절할 겁니다. 그래도 꼭 산책은 해주세요. 8번째, 적절한 운동과 놀이. 하루에 강아지와 얼마나 놀아주세요? 지루함은 문제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처음부터 잘해주셔야 해요. 강아지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정신적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지루함과 좌절로 인해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비만 등 심한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견종, 연령, 성격,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활동성이 높은 강아지는 긴 산책, 공놀이, 다양한 활동 등 에너지를 발산해주는 게 좋고 나이가 많거나 관절이 약한 강아지는 잦은 휴식과 저강도 활동 위주 후각을 이용한 산책으로 구성해주는 게 좋습니다. 9번째, 강아지와 함께 자기. 분리불안이 생길 것 같아서 강아지와 따로 자는 보호자님 계신가요? 생각보다 강아지와 함께 자는 것이 분리불안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분리불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과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호자의 리더십, 생활 패턴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자는 것 자체가 분리불안을 유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자는 행동으로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보호자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며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요. 강아지도 때로는 불안이나 고독을 느끼게 되는데 보호자와 함께 자면서 이런 감정을 줄여주고 안정된 마음으로 편안한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10번째, 다양한 산책 환경. 다양한 산책이 강아지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강아지는 다양한 지면을 걷는 과정에서 감각 자극과 신체 균형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잔디, 흙길, 모래, 나무바닥 등은 각기 다른 감각을 활용해야 하고 평지만 걸을 때와 달리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 조절 능력 발달 그리고 밸런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냄새, 시각 자극을 제공하여 산책을 단순한 걷기에서 정보 수집, 스트레스 해소 활동으로도 전환시켜줍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강아지와 산책 루틴을 만들어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1번째, 간식으로 보상하기. 강아지와 유대관계를 높여주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강아지가 취했을 때 간식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불렀을 때 달려오면 간식 보상, 앉아 같은 간단한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간식 보상. 이러한 과정은 보호자의 리더십도 올라가고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강아지가 됩니다. 강아지는 음식으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적절한 간식 보상은 보호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며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줘요. 앉아나 엎드려 하우스 교육 등 알맞은 보상과 높은 텐션을 유지해준다면 보호자와 교육하는 시간을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겁니다. 다만 간식의 과잉 사용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해 주셔야 해요. 12번째, 불필요한 처벌. 강아지에게 제일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소리를 지르거나 체벌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포, 회피, 공격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피 시기부터 손으로 많이 혼난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손만 들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경계성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절의 표현으로 으르렁을 하고 입질을 보이게 돼요. 이때 보호자의 반응도 중요한데 깜짝 놀라며 하던 행동을 멈추게 된다면 강아지는 거절의 표현을 입질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처벌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처벌 대신 환경을 통제하거나 잘한 행동에 칭찬을 강화해주며 문제 행동의 횟수를 줄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의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겁이 너무 많고 예민한 성격이거나 앞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것 같아 걱정된다면 그 시점이 바로 보호자가 먼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8년간
강아지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이 전자책에 담았습니다. 영상 하나에 이 내용을 전부 담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용이 많아서 전부 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산책을 무서워하는 강아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 이름을 불러도 다가오지 않는 강아지, 보호자의 손이나 발을 무는 강아지, 이러한 문제 행동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미리 다뤄야 할 기초적인 문제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특히 새끼 강아지들을 키우는 보호자님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어요. 강아지를 위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강아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저와 1대1로 소통도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요약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강아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차분한 목소리. 강아지를 부를 때는 높은 톤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가 안정감을 줍니다. 흥분을 줄이고 보호자에게 더 잘 반응하게 돼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 훈련. 간식이나 장난감을 활용해 짧은 시간부터 혼자 있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분리불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시간에 식사, 산책, 수면을 반복하면 강아지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신호. 하품, 헐떡임, 발앓기 등은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원인을 찾아 자극을 줄이고 쉬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사유와 교육. 사람, 공간, 다른 강아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퍼피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수면 환경 제공.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 개인 침구나 하우스를 마련해주세요. 수면의 질은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일곱 번째, 후각 자극과 탐색. 노즈워크, 간식 숨기기 놀이 등으로 후각을 활용한 활동을 자주 해주세요. 정신적 만족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운동과 놀이. 매일 강아지에게 맞는 운동과 놀이 시간을 주세요. 에너지를 잘 발산해야 문제 행동이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 함께 자기. 강아지와 자는 것이 꼭 분리불안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열 번째, 다양한 산책 환경. 잔디, 흙길, 나무바닥 등 다양한 지면을 걸으며 감각 자극과 근육 발달을 도와주세요. 11번째, 간식 보상. 좋은 행동을 할 때 간식으로 보상하면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학습 효과도 높아집니다. 12번째, 처벌보다 긍정 강화. 소리 지르기나 체벌은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잘한 행동을 칭찬하고 문제 행동은 환경으로 예방해주세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세상을 이해해주고 말없는 감정에도 귀 기울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사랑해준다면 우리 강아지는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강아지의 전부는 오직 보호자님 뿐이에요. 그 무게가 버겁기보다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강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왜?